국민TV 시사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맘마이스 정영준입니다. 네, 저는 최욱이고요.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신기한 제품이 광고에 들어왔습니다. 유니온 커뮤니티에 그 누르고 마이크로라고. 네,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 장착하는 현미경 같은 겁니다. 네, 이걸로 보면 내 피부에 있는 아주 각질 같은 것도 정확하게 다 나오고 이런. 지방 덩어리도 다 보입니다. 네, 아주 신기한. 네, 무려 400배율입니다. 400배율. 네. 네, 누르고 박스라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있어가지고요. 현미경으로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저장하고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앱 안에서 관찰한 사진을 보관도 하고 실시간으로 SNS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뭐 아이들이랑 함께 캠핑 가시거나 뭐 이럴 때 이제 모기 한 마리 잡아서 400배 크게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좋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뒤에만 그냥 아주 작게 모듈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예. 네. 핸드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진품, 짝퉁, 현미경으로 모두가 다 구별이 가능하니까요. 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자, 우리 포털 검색창에서 호텔 검색창이라고 했어요 지금. 포털 어제 뭐 외박했니? 네, 포털 검색창에서 누르고 마이크로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게스트를 모셔야 되는데 이분도 파파이스 끝나고 딱히 이제 출연하실 때가 마땅치 않으셔서 그런지 저희 맘마이스를 또 오셨습니다. 네. 파파 유민들. 예. 파파 유민들. 예. 낙곰수 제5의 멤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MB의 진짜 저격수 안원구 전 대구 국세청장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MB는 지금 아직 잡혀가지 않고 박근혜 씨는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 사람들이 MB의 잘못을 분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사건이 너무 복잡하고. 근데 박근혜는 아주 심플했거든요. 뭐 2대 뭐 이런 문제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고 분노하기가 편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해서 오늘은 MB한테 우리가 좀 분노하기 쉽게끔 전반적으로 좀 우리 수준에 맞게끔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MB의 문제는 정말 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동안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지만 사실 이 실체 정말로 진실에 가깝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스는 누구 거냐 네. 그 말 하나로 사실 MB를 짐작하게 하는 모든 그것을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은 제가 유수 공장에 나가서 주로 이제 사실 일주일에 2번 고정으로 나가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유수 예. 공장에. 거기서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좀 뭔가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끝나고 정말 오늘 맘마이스에서 제가 좀 풀로 그렇죠, 그렇죠. 제대로 한번 틀어서 네. 쉽게 좀 설명을 네.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요즘 뭐 댓글 같은 데 보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베스트 댓글로 올라오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요. 다스가 이명박 거라는 게 그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다스가 뭔지도 잘 모르고 네네네. 이게 어떤 잘못인지 왜 우리가 분노해야 되고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 지금 다스는 누구 거냐고 묻고 사실 속내는 MB는 감옥 갑니까? 이렇게 묻는 거와 같거든요. 네. 예,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스가 누구 건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굳이 물을 필요가 없고 감옥을 갑니까 안 갑니까를 그렇게 애둘러서 표현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스가 MB 거면 감옥을 갑니까? 그 등식이 성립하나요? 다스가 MB 거면 적어도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저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통령이 당선될 때 예.
그 재산 다스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만약에 다스가 맞다면 일단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정통성에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뭐 있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지났기 때문에 그걸 갖고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당시 거짓말을 했으니까 국민들한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바라는 것은 오늘 방송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 한 편만 딱 보면 전반적인 흐름을 다 알 수 있고 네. 다 함께 욕할 수 있는 음. 그런 거를 좀 우리 청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방송 한번 보면은 더 이상 뉴스 공장을 듣지 않아도 되는 예, 그런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거든요. 네. 1시간 안에 아마 그런 결론을 도달하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했습니까, MB는? 네. 정말 까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박근혜 씨는 좀 머리가 나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명박 씨는 머리는 상당히 좋아요. 방향성이 나빠서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박근혜 씨는 쉽게 노출이 되는 데 비해서 MB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거치는데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댓글 사건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지만 다스가 MB 거고 BBK에 MB가 연결이 돼 있다면 그것이 가장 그 빠른 그 답에 대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썰전에서 이 BBK에 대해서 박형준 씨가 쭉 뭐 양심 고백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옆에 이제 그 유시민 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녹화 현장을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반박해내지 못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아침에 제가 그걸 보다가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아무리 예능이지만 시사 프로 이상의 그 시청률도 있고 그 나오는 패널들의 그 무게감으로 보면 그 시사 이상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코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코너에 나와가지고 대놓고 양심 고백이라고 하면서 고비마다 MB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왜곡시켜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양심 고백이 아니라 양심 매각이 아닐까. 정말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가 유수 공장에서 한번 초청을 했었어요. 그분이 응답할지는 모르지만 나오시면은 조목조목 우리가 어떤 부분이 왜곡인지를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아주 간략하게 음. 쭉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 그 도곡동 땅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이제 도곡동 땅 사건 하면 제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2007년도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있을 때 그 포스코 건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대상 연도는 2002년과 2003년도분을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2002년도, 2003년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그 조사팀원들이 가서 포스코 건설에 있는 문서를 이제 전부 다 예치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검찰에서는 그것을 압수수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예치. 예. 그 장부를 전부 다 가지고 이제 임의 제출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그 장부를 보는 과정에서 도곡동 땅 문서가 나온 거고요. 그걸 보는 직원이 저한테 아주 그 황급하게 보고 드릴 일이 있다고 들어온 거죠. 그 내용을 제 방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땅 문서가 노란 하드 표지에 도곡동 땅 뭐 169- 얼마, 164- 얼마 하는 그런 내용들로 지번이 표시가 돼 있고 그 지번 중간에 실소유주 땡땡 이명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한테 보고하는 직원들이 보고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그 당시엔 깜짝 놀랐죠.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 이명박 씨와 그 박근혜 씨가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그 경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고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을 시점이고 그때 포스코 회장을 했던 김만재 씨라는 분이 네. 이 도곡동 땅을 이명박 씨가 자기한테 3번이나 좀 사달라고 왔다고 했는 말을 했던 시점이고 그것이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되었던 시점에 그 문서가 저한테 온 거죠. 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너무나 놀랐고 저도 이 당장 그 조직을 2,000명 이상의 조직을 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문제가 되면 우리로 인해서 선거판을 흔들고 정치 회오리에 우리가 휘말리게 되면 국세청이 너무 문제가 있다. 보니까 95년도에 매각된 자료였고 그게 2002년도와 2003년도 대상의 조사분과는 무관하고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거를 그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그거를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네네. 생각이 앞섰고 그 청장님, 그러니까 그 도곡동 누군가의 땅이었던 도곡동 땅을 포스코가 그걸 매입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누군가가 아니라 그 당시에 김재정과 이상은 씨로 두 사람 명의로 돼 있던 땅을 그 실소유주가 이명박 씨 거고 땅은 산 사람은 포스코 건설이었고 그래서 그 서류를 만들어 놓았던 거죠.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뒤에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가 사실 그 도곡동 땅 본 사유로 나중에 감옥까지 제가 가거든요. 그 제가 도곡동 땅 뒷조사를 MB 뒷조사한 사람으로 나중에 저를 둔갑시킵니다. 근데 청장님, 네. 그 도곡동 땅을 포스코가 매입한 게 뭐가 문제라서 뭐 이렇게 덮고 감추고 이렇게 되는 거죠? 포스코가 매입한 데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네. 다만 이명박 씨 땅이냐 네. 아니면은 그게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 명의로 돼 있었으니까 그게 맞느냐가 쟁점이었죠. 왜요? 그게 왜 쟁점이에요? 그게 이명박 씨가 맞으면은 이명박 씨가 그 당시에 선거에 또는 국회의원 나갔을 때 재산 등록 부분들이라든지 공직자 재산 등록 같은 거 할 때 다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한번 거짓말을 하면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밝혀졌을 때 자기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걸 끝까지 숨기게 된 것입니다. 명의는 그 두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서상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다. 이렇게 돼 있는 문서를 보셨다는 거죠? 제가 보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명박 씨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아킬레스 건이고 그거를 이야기한 제가 영린을 건드렸다고 본 것이죠. 네. 아니 근데 그 도곡동 땅하고 다스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들어가 보면 네.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박형준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전에 나와서 다스는 이상은 씨가 창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전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명박 형님. 형이 하셨는데 그분은 그 당시에 소를 키우고 있던 계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소 키우는 분인데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면 1987년도에 김재정 씨가 87년 7월 달에 6억을 넣습니다. 그래서 대부기공이라는 것을 설명해요. 다스의 전신이 대부기공인데요. 네. 설립을 하고 다음 8월 달에 4억을 더 넣어가지고 10억으로 출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서류상의 창업자는 사실 김재정이거든요. 근데 박형준 씨는 그거를 이상은 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완전한 거짓이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상은 씨는 어떻게 거기에 개입하게 되냐 하면은 그 10억으로 만들어진 대부기공이 26.8%를 이상은 씨한테 팝니다. 네. 그래서 26.8%를 이상은 씨가 가지게 되죠. 네. 주식을. 그 다음에 후지기공이 가지고 있던 후지기공은 다 대부기공을 할 때 일본 기술협체예요. 시트 카바를 만드는 대부기공의 실질적인 그 기술 파트너인 그 후지기공의 주식을 이상은 씨가 그 전부 전량 인수를 하는 걸로 돼서 그렇게 되면서 그다음 김창대 씨라고 이명박 씨 중학교 동창이 있는데 그분한테 4%를 주는 거죠. 그래서 49%는 김재정 씨가 가지고 있고 47%는 이상은 씨가 가지고 있고 4%는 김창대 씨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걸 설명을 드리나 하면 이 비상장 주식이라고 아시죠? 상장되지 않은 주식. 네. 네.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사실 경영권을 누가 가지느냐가 다 가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51%를 가지고 있고 49%를 가지고 있다면 51%가 100%를 가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경영권을 다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49%는 그 51%의 눈치만 보고 배당을 주면은 받고 배당 안 주면은 못 받고 하는 거예요. 49%와 47%와 4%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명박 씨 입장에서는 이랬을 것 같아요. 49%가 가지고 있어도 자기 친구 김창대 씨가 4%가 거기에 안 붙으면 51%가 넘을 수 없죠.
이상은 씨와 김창대 씨가 같이 붙으면 51%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김창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김창대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명박 씨가 머리가 좋다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예.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사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상은 씨가 창업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왜곡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밖에서 우리 시청자들은 그 말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창업하는 과정을 보면 서류상으로도 김재정 씨가 실질적인 창업주예요. 근데 이 김재정 씨가 창업주라면 지금 김재정 씨가 2010년도 2월 달에 죽거든요. 네.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지분 변경을 보면 통상 우리가 창업주가 죽고 나면 그 아들들이 다 가지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지분 구조를 보면 그 처인 건영미 씨가 24%를 가지고 있고요. 네. 20%는 물납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물납을 해가지고 물납이라는 게 상속세를 현금으로 낼 거를 주식으로 대신 내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안 되는 조건을 다 만들어 가지고 물납을 꼼수를 벌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가 지금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매각 중에 있고요. 5%는 청계재단에 넣습니다. 그건 김재정 씨 뜻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보면 김재정 씨 일가는 뭐 51%에 전혀 접근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봤자 전혀 그 의미가 없죠. 실제로 2012년도 물납돼서 가기 전까지는 배당을 한 푼도 안 합니다. 배당을 받는 게 최고의 그 권리인데 배당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뭐하러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 주식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배당을 안 하고 있다가 2012년도에 물납을 해놨는 거기에 돈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청계재단에 넣는 5%에 대해서도 배당을 해야지 청계재단에 넣는 의미가 이제 밖에서 이제 성화가 있으니까 그거를 따라 가지고 겨우 5%에 대한 배당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동안에 배당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그 회사의 주인이 그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2012년까지는 적어도 배당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럼 87년도에 만들어져서 2012년까지 배당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그건 뭐를 말하는 건지 모르고 실제로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냐면 그 자본 잉여금이라 그래서 그 돈이 이익이 남아가지고 쌓아놓은 돈이 한 3천억이 돼요. 야, 그런데 그러면 배당을 안 해. 안 하죠. 야. 그러면 이거는 결국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처음부터 이상은 씨가 창업했다고 해서 그걸 지금 아들한테 지금 이런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은 옛날에 내가 창업할 때 도움을 받은 것이라는 네, 프레임으로 지금 하는 것을 그 박형준 씨가 아주 제가 볼 때는 내용을 너무나 잘 알면서 교묘하게 돌리고 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듣기로는 김재정이나 이상은이나 어차피 MB 동원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누가 49냐 누가 47이냐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 다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명의로 하긴 하지만 그 이름은 빌려야 되니까 자기 이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빌려놨는데 둘을 다 못 믿는다. 형도 못 믿고 처남도 못 믿는 거예요. 야, 진짜 힘들게 산다, 힘들게 살아. 그래요. 그래서 그 자기 그 동창생 김창대 씨라는 분을 등장시키는 것이죠. 그분은 경영에는 당연히 뭐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자, 그렇다면 결국에 다스의 실소유주는 MB라는 것이 뭐 거의 뭐 짐작할 만하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또 다스에 이어서 BBK 도곡동 이야기했고요. 이제 다스 얘기했고요. BBK. 결국 BBK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도곡동 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발표가 됩니다. 2007년 8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수사 결과가 이상은 씨 것이 아니라 도곡동 땅이 도곡동 땅은 그 이상은 씨가 등기부상에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로 되어 있는데 결론은 이상은 씨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검찰이. 예. 그리고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제3자는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죠. 네. 이상은도 아니고 김재정도 아니고 제3자의 삼자의 것인데 이 제3자에게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결론은 고맙게도 일단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검찰이. 네. 그때 왜 그래 밝혀주느냐 하면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검찰 발표가 그 당시에 경선이 한참 때 아닙니까? 네. 이 8월 달이면 그 경선이 한참 때는 지금 이명박 씨가 후보가 될지 박근혜 씨가 될지 여기에 대한 그 눈치 보기가 치열했던 때예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도 한쪽으로 설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발표는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 한 발 걸치게 해놨군요. 그렇죠. 검찰이 일단은 이상식 건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면서 제3자의 것이 누구 거 이렇게 금방 되는데 그거는 제3자라는 이름을 쓰면서 응하지 않았다 정도로 갑니다. 만약에 박근혜가 당선이 됐다면 경선에서 제3자는 MB 너야 이렇게 했겠군요. 그렇죠. 야 이제 알겠네. 검찰도 힘들겠다. 힘들어. 그래서 이 검찰의 그 상당히 노력과 노고가 눈물겨울 정도로 지금 보이는데요. 뭐 신의 한 수였네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 또 더 웃기는 게 지금 네. 설명하려고 하는 이제 BBK에 대한 사건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세계 누르고 마이크로. 당신의 스마트폰이 400배율의 현미경으로 변신됩니다. 간단한 작업으로 피사체를 고배열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리포트할 수 있는 누르고 마이크로는 실험실 연구원, 과학교사, 대학생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착한 가격, 고품질의 현미경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누르고 단넷에서 바로 주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식초를 더 많이 뿌려보자. 뭐나? 이게 식초는 맞아? 네, 맞아요. 이거 고문인가요? 차라리 사약을 맛있겠어요. 맞아요. 휴지 낭비에다가 식혀놨는데. 새 휴지니까 이제 다시 빨리 냄새 맡아봐. 지금 이거요? 안 나? 여기다.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네.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네. 어우 한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한 설치만으로 순식간에 냄새를 없애는 초강력 탈취제 파파메이드. 아이고 예. 세상에 이것도 파파이스에서 넘어온 것 같은데. 냉장고나 자동차 신발장 네. 냄새를요 거짓말처럼 완벽하게 없애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제 입속에 있어요. 네. 입 냄새가 싹 사라졌어요. 그것만큼 못 없애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강력해서. 네, 하여튼 파파메이드 여러분 뭐 불쾌한 냄새 나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죠. 그 불쾌한 냄새를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파파메이드 여러분의 생활에 꼭 필요한 탈취제 될 것 같습니다. 검색창에 파파메이드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이 제품들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BBK가 자꾸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은 주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사실 주가 조작의 주체는 LKE입니다. 네. 그런데 이 BBK가 LKE에다가 주식을 61만 주를 파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아마 이명계약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예. 그 61만 주가 이명계약 내용이 있다. 김경준이 그렇게 발표를 했고 나중에 검찰 수사 결과는 이명계약은 가짜다. 도장도 가짜다. 뭐
잉크제트가 썼다고 하는데 우리는 레이저 프린터를 썼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가짜임을 검찰이 친절하게 설명을 하죠. 네. 그런데 그 사건이 BBK 주식 61만 주가 LK로 팔리면서 그 팔린 주식 61만 주가 이명박 대통령의 계좌에 외환은행 계좌에 들어간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이명 계약이 사실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이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 문서를 봤거든요. 보니까 그 문서 속에 남바링이 되어 있어요. 113이라는 볼딩으로 된 남바링이 밑에 되어 있습니다. 그 볼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검찰 조서를 보면 검찰 수사를 받아본 사람들은 다 경험이 있어요. 그 수사 결과에 볼딩의 113이라는 번호는 증거 목록의 남바링이에요. 그것이 빠지면은 몇 번이 빠졌는지 훼손이 되었을 때 어디서 훼손이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검찰이 증거를 목록을 철할 때 야, 그거를 철하는 자료입니다. 검찰은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그걸로 보면 검찰 자료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야.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내용을 검찰이 알고서 덮었다면 정말 검찰은 공범이나 마찬가지예요. 수사 결과 발표에는 계좌에 들어간 돈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로 기소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그 돈이 얼마냐 하면은 50억에 5천원 모자라는 돈이에요. 5천원은 수수료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50억이 그 값이에요. 근데 계좌에 딱 일치합니다. 금액이. 그리고 그게 2001년 2월 28일자에 그 돈이 들어갑니다. BBK하고 김경준하고 같이 설립을 했다가 이명박 씨는 그때 갈라지고 자기는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제 그 설전에서 박형준 씨. 박형준 씨도 그렇게 설명을 하죠. 네. 그런데 실제로 그 BBK 주식이 LK로 갔지 않습니까? 그 LK는 이명박 씨와 김경준 씨가 둘이 동등하게 만든 회사고 그 LK가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에 계좌가 동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BBK 주식을 사간 LK는 이명박 씨와 김경준 씨 거고 이 주식을 살 때 돈이 이명박 씨한테 외환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BBK와 LK는 같은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LK가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을 했다고 검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LK와 BBK는 동일한 회사고 주가 조작을 한 주체는 LK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더 친절하게 검찰 수사 기록에 뭐가 나오냐면 이 190억 다스에서 들어온 돈 190억. 아니 그러니까 다스가 190억을 투자를 한 겁니까? 다스가 그 BBK에다가 투자를 하죠. 그래서 다스가 중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스가 BBK에다 투자를 한 190억은 나중에 도곡동 땅칸 돈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곡동 땅과 BBK 다스와 BBK를 지금 이렇게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도곡동 땅을 팔아서 생긴 그 돈으로 다스에 집어넣고 그 다스의 190억을 BBK에 투자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190억을 그 만들게 된 동기는 263억을 받고 95년도에 그 도곡동 땅을 팔거든요. 팔고 나면은 양도소득세도 내야 될 거고 그 돈들이 이제 좀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은 돈들이 은행에 들어가서 만기가 있는 금융 그 상품에 넣어놨던 것을 다스에서 BBK에다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걸 찾아서 넣는데 4번에 걸쳐서 넣습니다. 50억, 50억, 80억, 10억. 그래서 190억이 되는 거예요. 도곡동 땅을 팔았잖아요. 도곡동 땅을 팔 때 뭐 실소유주가 됐든 혹은 뭐 명의자가 됐든 그 사람들 통장이나 아니면 뭐 수표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돈이 들어온 거는 잡혔습니까? 들어갔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땅을 팔았으면. 그래서 이제 지금 땅을 팔았는 돈이 다스에 들어갔는 거를 검찰이 숨깁니다. 어떻게 숨기냐면 검찰은 그 190억은 납품 대금에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합니다. 다스가 현대자동차에 전략 납품을 하니까 현대자동차에서 그 납품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얼핏 들으면 190억이 납품 대금이라고 해도 보통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이 전문가들은 그 들으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걸 금방 알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 납품 대금을 가지고 전부 전량 투자를 하면 그 다음 장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통상 투자를 할 때는 회사에서 남은 이익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납품 대금 팔아가지고 그걸 바로 투자 대금으로 투자로 딴 데 옮긴다. 그거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금방 압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스의 그 매출액은 한 1,000억 남짓 했거든요. 그리고 이익은 최고 많았는 해가 30억. 고전 해는 뭐 17억 이렇게밖에 안 남았어요. 1년 동안에요.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뭐 30억도 있고 17억도 있고 30억을 넘질 않았어요. 190억 투자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그렇죠. 190억이 되려고 하면 이익금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면 한 몇 년을 걸려야 되죠. 그렇지. 그걸 다 모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물품 대금 팔아가지고 그냥 물품 대금 받아가지고 투자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실질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그냥 발표문에 넣게 되는 거죠. 그 실제로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김경준 씨 주장은 그 MB가 경주 가라. 경주 그렇습니다. 가면 돈을 줄 것이다. 그래서 경주가 다스죠. 그 다스의 본사로 갔지. 그렇습니다. 갔더니 오자마자 왔냐고. 그 자리에서 바로 뭐 길게 얘기도 안 하고 도장 찍고 돈을 받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5분도 안 돼 가지고 보냈다고 그러죠. 그 이런 무슨 처음 만나는 투자자를 만나가지고 뭐 무슨 최소한 프레젠테이션은 못하더라도 뭐 문서라도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갔더니 5분 만에 꽝 찍고 190억을 입금시켰다는 거 아니야. 사실 그 사람들은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사실. 그러니까 누가 넣으라고 하면 넣는 거죠. 그냥. 그 뒤에서 누가 기획자가 있었고 넣으라고 하니까 넣은 거지. 김경주 씨 얼굴도 모르는데 그 누가 그걸 설명을 듣고 넣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거 주가 조작. 네. 김경준 씨가 구속돼서 8년 동안 그 형을 살았던 것이 네. 주가 조작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 자, 왜 그러면 주가 조작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데요. 네. 우리가 통상 주가 조작 하는데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필요하냐면 일단 시드머니가 있어야 돼요. 주가를 올리기 위하면 먼저 내 주식을 사놓고 주가가 올라가야지 그 주식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검찰 수사 발표가 어디까지 가 있나 하면 네. 다스에서 들어온 190억 중에 181억이 마프라는 아까 해외에 나갔고 그 해외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보이는 회사들을 쭉 만듭니다. 예. 만들고 그때 당시에 BBK가 아까 이야기한 그 투자 자문사로서는 부적절한 그런 행위를 하니까 허가가 취소가 돼버리죠. 그때 옵셔널 벤처스를 사는 거예요. 옵셔널 벤처스의 주식을 사서 그때 당시에 주식이 1,000원짜리가 해외에서 돈이 들어온다. 2000년도 초반에는 우리가 IMF 직후기 때문에 해외에서 돈이 들어온다 하면 그 엄청나게 좋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다스 돈들이 나가가지고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해외로 빼돌렸던 다스의 돈을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것처럼 옵셔널 벤처스 주식을 샀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모르는 개미들은 5,222명이 1,000원짜리 주식을 한 8,000원에 사게 됩니다. 아이고 이런.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가정 파탄도 나고 자살도 하고 뭐 온갖 그 저걸 다 겪죠. 그럼 이 조작단들은 뭐 한 8배 튀겼네요. 그 작업에 쓰인 돈이고 만약에 거기에 관여가 안 됐다고 하려 그러면 BBK가 없어질 때 이명박 씨는 그 돈을 다 회수해 갔어야 되는 거예요. 다스에서 자기 뭐 그게 형거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그렇지. 돈을 회수해 갔으면은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통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가 조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식이 실질적으로 돈을 댄 사람이 주가 조작의 주범이라고 거의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돈이 없으면 그 짓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돈의 주인이 사실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오늘은 그래도 예. 좀 알아들을 수 이해는 있을 될 것 같아요. 그럼 네. 혹시 뭐 그 박형준 씨도 아마 비슷한 주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명박 씨는 김경준에게 돈을 빌려줬고 김경준이 이런 모든 사기 수법에 아주 통달한 놈이라 그 사람이 다 사기를 쳤고 그 이후에 그냥 나는 내 돈만 돌려받은 것이다. 요 정도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려면 헤어지면서 돈을 네. 찾아왔어야죠. 아 그렇죠. 그 그때 돈을 예. 헤어질 때 정말로 나는 관계 없이 그하고 관련이 없다면은 그 시점에 이미 돈을 요구를 했어야 되고 그 거래를 딱 끊었으면은 그 일이 안 생기죠. 그 돈이 거기에 쓰이는 원천이 됐는데 그 돈을 놔뒀는데 나는 빌려줬다. 네. 그 돈을 그냥 어떻게 빌려줍니까? 또 그러고 그중에 9억은 정자대금으로 들어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김경준이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죠. 다스가 그렇게 친절합니까? 그 다스가 김경준이하고 무슨 관계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그때 9억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BBK 관련해서 이제 뭐 이런 주가 조작 이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잡혔고 그리고 이제 그 박형준 씨가 이야기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뭐 스위스 계좌 뭐 이야기하면서 예. 그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거 못 알아듣겠죠. 예.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형준 씨가 스위스에서 140억을 강제 송금했다. 어디다가요? 한국의 다스로. 다스에. 예. 그게 뭔 말입니까? 자, 아까 그래서 주가 조작에 당했던 그 옵셔널 벤처스 주식 개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네. 5천여 분. 5,222명 네. 정도 되는 분. 그분들이 소송을 합니다. 일부는 심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심택은 아까 투자했던 회사군요. 투자회사인데 네. 김경준이가 가면서 다른 데는 다 돌려주고 거기는 조금만 돌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택이라는 회사가 김경준에게 대해서만 돈을 달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과 김경준을 둘 상대로 해서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투자할 때는 두 사람 거라고 하고 투자를 했으니까. 그랬으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이명박 씨도 돈을 돌려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있고 이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에 당한 사람 개미들은 미국에 있는 김경준의 돈에 대해서 돈을 받아와야 되겠다 하고 소송을 하고 네. 다스는 50억만 돌려주고 140억을 들고 갔단 말이에요, 김경준이가. 근데 그 돈을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하면 다스는 돌려줄 수 않아도 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났고 옵셔널 벤처스의 그 개미들한테는 돈을 돌려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돈이 이미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 돈이 140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동결이 돼 버려요. 그래서 옵셔널 벤처스 개미들은 그 동결이 풀려서 자기들은 찾아올 수 있다고 하고 있던 중에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 동결을 풀고 스위스 은행에서 다스로 돈이 140억이 보내집니다. 자, 이거 왜 그래 보냈을까? 그것을 강제 송금된다는 표현을 쓰죠. 박형준 씨가 강제 송금. 스위스 검찰이 왜 강제로 그 다스한테 돈을 보냅니까? 그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 시청자들이 정상적인 그 돈을 돌려받았네라는 것을 느끼도록 하려고 그런 표현을 썼다고 보고요. 자, 그 뒤에 숨은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사실은 이 140억을 받아오는 바람에 지금의 이 BBK가 10년도 넘은 BBK가 다시 수면에 뛰어오르게 되거든요. 그 주진우 기자가 그 문건을 확보를 하고 그 과정들을 전부 다 분석하면서 이게 다시 수면에 뛰어드는데 만약에 그 140억이 돌려주지 않고 그냥 끝났다 그러면 다 이게 그대로 묻히고 그냥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140억 원을 스위스로부터 받는데 그 이면의 내용을 보면 돈을 돌려받는 계좌를 풀고 난 다음에 에리카 김이 공군 비행장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다는 그때 말이 있었죠.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 게 그렇죠. 아니라 예. 김경준의 누나죠. 누나죠. 에리카 김이라는 분은 김경준의 누나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었나 하면 김경준과 그 부인을 포함해서 에리카 김까지 범죄인으로 인도 요청을 한국 정부에서 하고 있었어요. 이 에리카 김은 그때도 이미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고 한국 들어오면 구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네. 그걸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가죠.
그 140억을 풀어준 대가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죠. MB의 배려로. 그렇죠. 그때는 MB가 이제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렇죠. 네. 그게 2011년도 2월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MB가 대통령 되고도 한참 뒤니까요. 예. 그리고 MB 측 BBK 그 변호인 김재수 씨가 있는데 그 당시에 김재수 씨가 한국 청와대를 상대로 해가지고 계속 질문을 합니다. 한국에서 뭐 에리카 김을 송환을 요청할 수 없느냐, 또 한국 국세청에서 그 돈을 받을 수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데 그거는 MB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국가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근데 본인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전부 다 노 했는데 박영준 씨는 그 노 하는 말을 미국에서 노 했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썰전에서. 그래서 그 썰전 내용을 우리가 일일이 다 들여다보면요. 정말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박형준 씨는 이 실체를 꿰뚫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실수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명박은 BBK를 설립할 때 그전에는 제조업밖에 안 해서 금융은 잘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네. 근데 사실 여러분들 MB는 다스는 자기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네. 그 제조업은 자기가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러네. 건설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한 거 아니죠. 건설업은 월급쟁이였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질적인 자기 주인은 다스만 맞다면 다스뿐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불쑥 제조업만 해봤지 금융업은 해본 적이 없는 MB가 이런 표현을 아, 합니다. 그걸 잡아내시네. 야. 실제로 건설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현대건설에 있을 때였는데 네. 그때 실제 건설 현장에 있진 않고 총무부 이쪽에 있었어요. 그래,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제조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건설업하고 제조업은 엄연히 다르죠. 건설업은 사무실 사업자예요, 사실은. 제조업은 공장을 하는 사람. 그렇죠. 다스를 해봤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은연중에. 야, 그걸 잡아내셨습니다. 와. 아, 칭찬 좋아하시는군요. 입고 걷기만 하면 허리 통증이 완화되는 속옷이 있다? 틀어진 골반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골반의 상태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바디로직을 입기 전 제자리에서 50걸음을 걸어본 후 바디로직을 입고 걸어보겠습니다. 이야, 눈에 띄는 변화. 바디로직의 특허 기술인 토크밴드의 회전력이 근육과 골격을 자극해 골반을 바로잡아줍니다. 입고 걷기만 해도 통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바디로직은 상품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효과가 없으면 세탁하거나 사용한 후라도 100% 환불 보장. 자세한 환불 규정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바디로직을 검색하세요. 나한테 맞는 것도 있었네. 아이스박스 전문 생산업체 세이블 대원산업.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튼튼한 바퀴와 우수한 단열 효과. 대원산업 세이블 아이스박스. 기존의 아이스박스에 테이블에 편리함을 더했다. 대원산업 세이블 T 아이스박스. 캠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레저용 아이스박스. 대원산업 마이 카니발. 남녀노소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의 아이스백. 대원산업 세이블백. 낚시에 필요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도구함. 물고기를 쉽게 넣고 뺄 수 있는 투입구. 이동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멜빵끈. 마이 파트너. 다양한 사이즈의 업소용 아이스박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레저 활동의 동반자 세이블 대원산업. 주소창에 세이블 대원산업을 검색해주세요. 아직도 삭막하게 문자로만 인사를 보내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제 꽃마트에서 주문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총알 배송 오케이. 시들시들한 재생꽃은 이제 그만. 꽃마트는 농장 지경의 싱싱한 꽃만을 사용합니다. 주문하고 걱정은 그만. 확실한 배달 사진으로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이제 꽃마트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꽃마트를 검색하세요.
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를 쳐보세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설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확실한 골반 교정 속옷 바디로직.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 통증, 또 여러 가지 통증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바디로직을 입었을 때 입지 않은 것과 입었을 때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난주 제 아내 얘기를 했었죠. 일주일 입고 다녔더니 아 세상에 이 모든 네. 골반의 그런 통증들 여러 그 스트레스 요소들이 싹 사라졌어요. 와. 네, 놀라운 역사입니다. 출산 후에도 굉장히 도움되겠군요. 골반을 우리가 바로 잡는. 출산을 3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3번이나 했어서 왜 웃으세요? 3번 하면 안 됩니까? 바디로직을 입기만 했는데도 이 모든 입체적인 탄력과 회전력으로 몸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포탈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하시거나 지역번호 031-345-4550 031-345-455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효과를 못 보셨다면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골반을 위한 최고의 선물 바디로직이었습니다. 야, 이 사건 개요만 따라가다가 네. 벌써 지금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예. 아이고. 야, 이러니까 MB를 욕하기가 너무 어려워. 욕 한 번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하다가 끝나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네. 예. 자, 안홍구 총장님은 또 지난 또 겨울 봄에는 최순실 재산 예. 이거 찾는데 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활동을 하셨어요. 이제 제가 안민석 의원한테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좀 보자고 하더니 독일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 그 독일 뭐 때문에 가느냐고 했더니 독일의 그 최순실 재산이 지금 많이 은닉돼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내가 가서 봐서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근거로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자고 했더니 서류를 한 장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서류를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는 가봐야 되겠다. 이제 그분들은 뭐 이 서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금방 못 알아보지만 저희들은 그 서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면 금방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같이 이제 합류를 했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3번을 제가 다녀왔고요. 동유럽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제 쭉 다녀왔는데 최순실 재산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밖으로 나가 있고요. 그 갈래를 정리를 해서 그것도 너무 복잡합니다. 거기는. 근데 이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찾아가는데 너무 힘들게 찾아갔는데 독일에 있는 그 머니하우스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머니하우스를 통하면은 이 회사가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언제 없어졌고 뭐 그런 뭐 전체 자본금은 얼마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그 머니하우스가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세무조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 회사에 관여한 사람 중심으로 또 이 회사에 이 사람 이름이 나오고 저 회사에 또 다른 사람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 나오고 하면은 그 회사는 관련성이 있는 회사라고 보고 저희들이 정리를 해보니까 한 회사가 지금 한 500개 정도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회사는 다 그 회사라고 보기는 보다는 사실 독일에는 페이파 컴퍼니 속에 부동산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들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찾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명박이가 등장하는 바람에 아이고 또 다스와 지금 그 BBK 또 전도사가 돼가지고 지금 아 바쁘세요 우리 안홍구 청장님이. 이게 보통 사람들 눈에는 그냥 복잡한 숫자처럼 보이는 것도 우리 청장님 딱 보시면 아 이게 뭐뭐를 의미하는구나 이게 워낙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다 보이는군요. 최순실의 은닉 자금은 그러면 지금 청장님이 보시기에 얼추 한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 이제 제가 많이 질문 받는 내용인데 사실 최순실 재산을 우리가 얼마라고 하기에는 지금 그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에요.
그거는 정말로 이야기할 수 없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독일에 있는 그 게엠베아라고 하는데 유한회사예요. 사실 페파컴퍼니라고 표현 통상 해도 되지만 그 안에 뭐 생산이나 제조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만 숨어 있는 거예요. 위에는 옷가게인데 실제로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숨어져 있고 음식점인데 부동산 숨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통신회사인데 부동산 숨어 있고 태양광 회사인데 부동산 숨어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부 다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일부는 또 펀드로 움직인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 금액들은 흐름은 우리가 봤지만 금액을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법인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법인에 또 부동산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냐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많다. 그러면 청장님이 보셨을 때 MB랑 박근혜, 뭐 최순실, 은닉재산 어떤 게 드러내기가 수월할까요? 사실 그 저희들 최순실 재산은 대부분이 해외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럼 뭐 MB도 해외에 나가 있다고 제가 추정하는데 사실 저는 저한테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네. 제가 MB 정부에서 핍박을 당하고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고 그래서 대척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정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네네네. 그 뭐 여러 가지 정보인데 우선 의혹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제2 롯데월드 저거 허가를 내줬는데 네. 노무현 김대중 정부 10년 동안 그 안 내주던 거를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인수위 때 내주죠. 네. 그것도 공군참모총장 날리고 네네. 그 활주로 바꿔가지고 돈까지 들어가면서 네. 내줍니다. 그걸 그냥 내줬겠냐라는 거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은 뭐 강산 개발은 이 특징이 MB의 특징은 국가 공기관의 자금이라든지 예산을 해외 자원 개발한다 또는 어떤 회사를 산다 이러면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나중에 없어요. 그냥 가서 그냥 일부러 갖다 버린 것도 아닐 테고 그 돈들이 어디에 가 있을까를 이제 저희들이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실 본 것들이 엄청나거든요.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또 MB 정부 초기에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KIC라고 해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중에서 일부를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KIC 뭐 한국 투자청인데 거기서 2008년도 리만하고 메르린치나 이런 회사들이 거의 뭐 부도 직전이라고 다 알려졌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그렇죠. 네. 글로벌 금융위기인데 그때 돈을 그 KIC가 투자할 수 있는 돈 2조 5천억을 몰빵을 메르린치에 해서 거기서 한 1조 4천억에서 6천억 정도가 지금 손실을 봤다. 이야기가 있어요. 날아갔어요? 예, 그리고 뭐 지금 제가 일일이 열거를 못할 정도예요. 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이 저한테 왔고 그거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던 차에 또 최순실 생각도 안 했던 최순실까지 지금 붙여가지고 너무 바쁘시겠다. 제가 지금 머리가 좀 터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혼자서 이걸 너무 하기 힘들다고 해서 근데 사실 그런 게 제 혼자 다 찾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탐사 전문 기자들이 있어요. 우리 주진우 기자처럼 이렇게 이제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끝을 보는 이런 기자들이 있고 또 미국에 가면 안치홍 씨라고 안치홍 기자라는 분이 미국에서 지금 저한테 최근에도 몇 건을 지금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다 어마어마한 사건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이외에도 뭐 주간경향의 정용인 씨라든지 뭐 뉴스타파의 한상진이라든지 이런 기자들 지금 내가 다 언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저하고 연결돼서 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정보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들이 저한테 정보를 주기도 해서 이게 입체적으로 정보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혼자서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국민운동본부가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국민운동본부가 이제 사무실도 개설을 했고요. 이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하면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정보를 거기다 주시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이 전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노승일, 그다음에 박간천, 또 그 정민울 씨라고 포스코 덕후가 있고요. 거기에 전문 분야에서
전부 다 한 자기들 정보를 다 한 칼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분들하고 지금 그 하나의 그 팀을 이루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운영하려면 돈이 좀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떻게 충당하시죠? 지금 그래서 사실 자금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오늘처럼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 기자가 묻고 제가 답하고 그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정보를 이 과정들 오늘 설명하는 것을 글로서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지금은 시간도 제약이 돼 있고 그래서 좀 상세한 내용으로 아마 스토리 펀딩이 되고요. 네. 국민운동 본부 이름으로 이제 스토리 펀딩을 할 지금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됐고 이제 곧 다음 카카오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들이 그 후원을 좀 기다리고 있고요. 네. 안 총장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네. MB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정말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정말 뛰어난 분들이 또 대신 이해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조금은 실체적 진실에 좀 접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도 그 하시는 일 정말 좀 열심히 좀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부탁을 좀 드려서 네, MB와 또 박근혜 이 두 정권의 수많은 비자금들 우리 전문가께서 열심히 좀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B만 집어넣으면은 인희 정부에서 국세청장 제가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못다 이룬 꿈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안원구 전 대구 국세청장님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